여러분은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풍경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삐걱이는 낡은 나무 책상과 칠판 가득한 분필 자국, 그리고 선생님의 손끝에서 울리던 풍금 소리가 아련한 추억처럼 피어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 교실은 단순히 지나간 시절의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격동의 한국사를 온몸으로 흡수하고 반영하며 우리 사회의 맨 얼굴을 고스란히 담아냈던 압축된 역사 그 자체였죠. 과연 그 시절의 교실 풍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향수를 자극하는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유년 시절이 스며있던 그 공간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의 성장통과 뜨거운 열망을 담아냈는지, 그리고 그 시절의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쩌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낡은 사진첩을 넘기듯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해방의 기쁨과 전쟁의 상처가 교차하던 1950년대, 대한민국은 폐허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국가 재건의 가장 중요한 열쇠였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처럼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열망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맞물려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그 파도 한가운데에 바로 국민학교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포연이 채 가시지 않은 땅 위, 허물어진 건물들을 복구하고 때로는 천막을 치거나 임시 건물을 지어가며 학교는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국가 재건의 상징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국민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배경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일제강점기 한국신민학교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자주적인 국민을 길러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이름이었으니까요. 모든 아이가 동등하게 교육받아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시대의 염원이 그 이름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교실은 그야말로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정부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학교가 세워졌지만 급증하는 학생 수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한 반에 70명, 80명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100명이 넘는 콩나물시루 같은 교실도 드물지 않았죠. 아이들은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수업을 들었고 부족한 교재와 교구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만은 뜨거웠습니다. 때로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으니 당시 교육 현장의 절박함과 동시에 뜨거운 교육열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교실 벽에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위인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근면, 자립, 협동과 같은 국가 재건의 구호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안에서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가 요구하는 덕목들을 자연스럽게 체득해 나갔죠. 교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주역들을 길러내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내며 태어나고 확장된 국민학교 교실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집단 무의식과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낡은 교실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밑거름이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작은 사회를 형성하며 성장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국민학교 교실은 아이들에게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하나의 작은 우주와도 같았죠. 서로 부대끼고 어울리며 세상의 이치를 배우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공동체 의식과 협력의 중요성은 교실 안팎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되곤 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운동회 날 온몸에 땀을 흠뻑 흘리며 반대항 계주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던 친구들의 모습 말입니다. 넘어지면 괜찮냐고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고 자기 반이 이기면 목청껏 환호하며 얼싸안던 그 순수한 열정은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소풍날, 보물찾기 쪽지를 들고 산기슭을 헤매던 기억도 빼놓을 수 없죠. 선생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도를 해독하며 협동했던 순간들. 반대항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기 위해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략을 짜던 모습까지 국민학교 교실은 아이들이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교실에서 익힌 공동체 의식과 협력의 가치는 단순히 학교 생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훗날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쉬워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던 그 시절의 경험은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끈끈한 유대감의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학교 교실이 마냥 즐겁고 행복한 추억만 가득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 그 안에는 시대가 요구했던 또 다른 얼굴이 숨어 있었죠. 바로 치열한 경쟁의 시작점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했던 격동의 시기, 아이들은 미래 국가의 동량으로 길러져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육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국가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고, 교실은 그 열기가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전장이 되었던 것이죠. 매달 받아들던 성적표는 아이들의 순위를 매기고, 교실 벽에는 성적우수자 명단이 으스스하게 나붙곤 했습니다. 시험 시간에 정적 속에서 감독하는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빛과 한 줄이라도 더 맞추기 위해 땀 흘리던 아이들의 모습은 그 시절의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뛰놀던 순간 뒤편에는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연필을 쥐고 씨름하던 고독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시험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때로는 친구를 경쟁 상대로 바라봐야 했던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자리 잡았을까요?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중압감은 때로 꿈을 꺾기도 하고 순수한 우정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학업 성적에 대한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 내린 경쟁 심리의 원형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민학교 교실은 그렇게 아이들에게 즐거운 공동체 생활을 가르치는 동시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가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복합적인 경험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교육열, 그리고 성공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바로 그 시절 국민학교 교실에서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 우리 모습의 거울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교실의 낡은 나무 책상과 삐걱이는 마룻바닥은 수많은 아이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꿈과 좌절을 고스란히 흡수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그 시절 낡은 교실은 단순히 학생들이 모여 지식을 배우던 공간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격동의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낸 축소판 사회였죠. 해방과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던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미래를 꿈꾸게 했는지 그 모든 열망이 응축된 곳이었으니 말입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개인의 성장을 넘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을 무의식적으로 체득했을 겁니다. 마치 척박한 땅에서 싹을 틔우는 어린 식물처럼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 자라나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가 교실 공기 속에 늘 흐르고 있었던 것. 이처럼 국민학교 교실은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은 경쟁과 성취의 원형을 심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라는 가치를 통해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운동회에서 청군 백군으로 나뉘어 목청껏 응원하고 반대항 축구 시합에서 땀 흘려 뛰며 하나가 되던 경험은 승패를 떠나 서로에게 의지하고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이는 훗날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사회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발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개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집단의 힘을 끌어내는 법을 그 작은 교실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워나갔던 셈이니까요. 하지만 그 빛나는 성취 뒤에는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버거웠던 그림자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줄 세우기식 평가와 오직 성적으로만 판단되던 경쟁의 압박은 때로는 순수한 동심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했죠. 친구가 아닌 경쟁 상대로 서로를 바라봐야 했던 순간들, 성적표 앞에서 좌절하고 눈물 흘리던 기억들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아련한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국민학교 교실은 우리에게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안겨주며 한국 사회의 복잡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겪어온 많은 사회적 현상들, 이를테면 뜨거운 교육열이나 치열한 입시 경쟁,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발휘되는 놀라운 단결력까지 이 모든 것들의 뿌리를 바로 그 시절 교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국민학교 교실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공간이 아닌 살아 숨쉬는 역사 교과서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오로지 잘 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던 대한민국의 뜨거운 열망,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가치를 심어주고자 했는지 그 모든 노력이 가장 적나라하게 펼쳐졌던 곳이니까요. 그 안에서 아이들은 꿈을 키웠고 때로는 좌절했으며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가의 거대한 목표를 위해 희생해야 했습니다. 낡은 나무 책상과 삐걱이는 마룻바닥은 그 모든 순간을 고스란히 기억하며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묵묵히 써내려갔던 겁니다. 결국 국민학교 교실은 우리에게 단순한 학창시절의 추억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한 강력한 유산이라고 명확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그 시절 교실에서 배운 것들이 알게 모르게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우리 자신과 사회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깊이 성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게 될 겁니다. 국민학교 교실의 이야기는 결코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형성된 공동체의식, 치열한 경쟁,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죠. 우리의 현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그 교실의 낡은 문을 다시 열고 그 안을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겁니다. 낡은 교실의 창문 너머로 비치던 따스한 햇살처럼 그 시절의 풍경과 감정들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시절 교실에서 쓰이던 특별한 물건들이 가진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보겠습니다. 낡은 교실의 창문 너머로 쏟아지던 따스한 햇살, 그 빛 속에 담겨있던 수많은 아이들의 꿈과 웃음, 때로는 눈물까지. 그 모든 풍경과 감정들이 과연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국민학교 교실은 단순히 지나간 추억의 공간을 넘어 한국인의 집단 무의식 깊숙이 각인된 강력한 유산으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그 시절 교실에서 싹튼 작은 씨앗들이 지금 우리 사회의 거대한 나무가 되어 자라난 셈이죠. 생각해보면 국민학교 교실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재건과 경제 발전을 향한 시대적 열망이 고스란히 투영된 일종의 사회화 훈련장이었달까요? 칠판 앞에서 선생님의 말에 귀 기울이던 아이들은 개개인의 성취를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았던 거죠. 반대항 운동회에서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소풍에서 보물찾기를 함께하던 경험들은 경쟁 속에서도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 의식의 이면에는 또 다른 강력한 흐름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치열한 경쟁 심리였죠. 교실 벽에 나란히 붙어있던 성적 우수자 명단, 시험 점수에 따라 울고 웃던 친구들의 모습은 어쩌면 대한민국 교육열의 뿌리 깊은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향한 열망, 조금이라도 더 좋은 학교에 가고 싶다는 개인의 바람은 이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거대한 교육열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교실 안에서의 줄 세우기는 단순한 학업 평가를 넘어 사회적 성공을 향한 첫 관문으로 인식되었던 거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사회의 집단 무의식에 깊이 스며들어 현재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남다른 학구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똘똘 뭉치는 연대감, 그리고 동시에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쟁 심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국민학교 교실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거의 낡은 교실과 오늘날의 첨단 교육 환경은 겉모습은 다르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신만큼은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된 이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는지를 이해하려면 바로 그 국민학교 교실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안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낡은 교실의 창문 너머로 비치던 따스한 햇살처럼 그 시절의 풍경과 감정들이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게 되는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